자, 여기 저항에 연결할 차례고요. 일단은 이제 전압하고 전류가 뭔지는 아셔야 되고, 전류는 이게 어떤 도선의 단면을 1초 동안에, 그러니까 1초 동안에 시간당 흐르는 전하의 양, 그러니까 양적 개념이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자꾸 했는데, 그러니까 전류는 만약에 1A다. 그럼 1초 동안에 1쿨롱의 전하가, 사실 전자지, 전자. 하여튼 전자가 이렇게 막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전류는 암페어라는 단위를 쓰고, 보통 약자로 I라고 써요. I라고 씁니다. 이제 뭔가 공식을 외우려면 약자를 이용해 가지고 공식을 외우거든요. 전류는 I라고 씁니다. 그리고 이제 암페어라고 하는 단위를 쓰죠. 근데 전압도 원래 정확한 정의가 있긴 한데, 아무튼 이게 전하를 밀어주는 힘 같은 거야. 전하를 밀어주는 힘이야. 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자를 V라고 우리가 쓰고, 이거는 단위도 V야, 단위도. 1V는 1옴의 저항에 1A의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이에요. 1옴의 저항에 1A가 전류가 흘렀으면 그게 이제 1V의 전압을 걸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저항을 알아야 되잖아, 저항. 네,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예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야. 그래서 이제 저항은 단위를 R이라고 이렇게 쓸 거야. 저항은 약자를 R이라고 쓰고, 단위는 옴으로 씁니다. 옴. 단위는 옴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저항의 정의를 잘 생각해 보시면, 근데 저항이 근데 왜 생기냐면, 전자가 흘러가야 되는데 자꾸 원자 핵이랑 부딪혀요. 원자 핵이랑 여기랑 자꾸 부딪힌다고, 이렇게 잘 안 흘러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저항이 도선의 길이에 비례한다고 했는데, 이제 도선이 저항인 거지. 저항. 도선이라고 해준다고, 저항이라고 해야 돼. 저항의 길이에 비례를 해요. 그러니까 저항이 이렇게 길면 자꾸 방해하는 그런 게 길어지는 거잖아. 방해를 많이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항은 길이에는 비례를 해요. 저항이 길면 저항이 커져요. 그러니까 저항이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짧아. 그럼 여기만 방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길면은 저항이 커져요. 그 다음에 단면적에 반비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단면적은 요게 헷갈리는 건데, 사실 단면적은 이게 두꺼운 정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얇은 애가 있고 두꺼운 애가 있어. 근데 만약에 물이라고 치자. 물이 흘러가야 될 때 호수 이 파이프가 두꺼운 게 잘 흘러가, 뭐 좁은 게 잘 흘러가? 두꺼운 게 잘 흘러가죠. 근데 잘 흘러가는 거는 저항은 작은 거예요. 저항은 이제 이 방해하는 정도니까. 그러니까 단면적이 크면은 저항이 작은 거예요. 이해가?
그쵸? 단면적이 크면 저항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식으로 표현을 하면 저항은 이렇게 비례한다라는 이런 표시고, 단면적에는 반비례를 해. 저항은 단면적이 크면은 작아져, 저항이. 근데 길이에는 비례를 해요. 길이가 길면 저항 커요. 이렇게 식으로 쓸 수가 있어. 이거 넣으라고 해도 사실 상관없는데,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아무튼 도선의 길이는 길이가 길면 저항이 큰 거고, 단면적이 크면 저항은 작은 거고, 단면적은 작을수록 저항 큰 거야. 좀 기억하셔야 되고, 근데 만약에 자꾸 도선이라고 써서 좀 그런데, 하여튼 이 저항이야, 저항. 저항의 단면적과 길이가 같더라도 물질의 종류에 따라 저항이 다르다.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죠. 전류가 잘 통하는 물질이 있고 잘 안 통하는 물질이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전류가 제일 잘 흐르는 애는 저항이 작은 애인데, 비저항이라고 하는 이제 뭐 하여튼 비율이긴 한데, 하여튼 저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냥 같은 면적 같은 길이에서의 저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집에 마이너스 8승 써 있어가지고 좀 어렵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8승은 공이 하나 둘셋넷 다여 일곱 8분의 11.6을 말해. 하여튼 이게 마이너스 8승이라는 건 엄청 작다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지금 은이나 철이나 뭐 여기까지는 되게 작은 거예요. 마이너스 8승, 마이너스 8승, 마이너스 8승이니까. 여기는 저항이 작은 거야. 근데 얘네들은 좀 중간 정도 되는 거예요. 요런 거를 우리가 반도체라고 하긴 해. 얘네들은 저항이 10의 10승, 14제곱, 10의 10제곱, 13제곱, 이건 엄청 큰 거죠? 이거 저항이 큰 거야. 뭐 이건 중간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요런 애들은 우리가 도체라고 부르고, 요런 애들은 부도체라고 부르고, 아니면 절연체라고 부르고요. 중간 정도 되는 애들은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자, 아무튼 저항의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물질마다 저항의 그 비율, 비저항이 달라. 근데 금속은 비저항이 작아. 저항이 작으면 전류 많이 흐르는 거고요. 근데 중간 정도 되는 애가 있고, 아예 잘 안 흐르는 애들. 유리나 고무나 나무는 아예 안 흐른다. 됐죠? 뭐 여기까지는 뭐 알 것 같죠? 저항을 만약에 직렬로 연결한다. 그게 뭔 얘기냐면, 이게 저항이 있는데, 요거 있고 요거 있는데, 요게 저항인 거지, 지금. 전구가 저항인 거야, 지금은. 자, 일렬로 쭉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일렬로. 이런 거 직렬 연결이라고 하죠, 일렬로. 잘 봐요.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는, 요 도선은 저항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잖아. 이게 길이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거야, 이게 길이. 길이가 늘어남. 그럼 길이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저항은 커지는 거죠. 저항이 커지는 겁니다. 만약에 얘가 1ohm짜리고 1ohm짜리다, 저항이. 그럼 이거 1ohm을 두 개 직렬로 연결하잖아? 그러면 합성 저항이라고 하는데, 전체 저항은 그냥 더하시면 돼요. 2ohm. 그러니까 직렬 연결되어 있으면 1ohm 직렬 연결되어 있으면 2ohm이야. 왜냐하면 길이가 늘어나니까. 자, 직렬 연결하면은 길이 하나이므로 모든 저항이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같다. 저번에 이제 뭐 전하량 보존 법칙 이런 게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류가 일로 나와 I만큼. 그래서 여기를 지나갈 때도 I1이나 I랑 똑같아요. 어디로 새질 않거든. 전류는 양적 개념인데 어떤 그 전하량이 어디로 새는 게 아니야. 어디로 다른 길이 없어. 그럼 I랑 I1 같고 요것도 똑같아. I2랑 이렇게. 전류의 세기가 같습니다. 근데 전류의 세기가 모두 같기 때문에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저항에 비례한다. 자, 여기서 이제 뭘 써먹으면 되냐면 V는 IR이라고 하는 ohm의 법칙이 있어요. ohm의 법칙 설명하긴 했는데 전류는 전압에는 비례를 하고 저항에는 반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I는 R분의 V인데 양변에 R을 곱하면 V는 IR이라고 되죠. 그쵸? 이게 양변에 R을 곱해. 그럼 여기가 약분돼서 없어지잖아 이렇게. 그래서 V는 IR이 되는 거야. V는 IR. 자, 직렬 연결에서는 전류가 일정하다 이 소리야. 일정하다. 그러면은 저항이랑 전압은 무슨 관계예요? 비례 관계지. 그쵸? 그러니까 저항이 커지면 전압도 커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그걸 쓰여 있는 거야.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저항에 비례한다.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더한 것이 전체 전압이다. 이게 다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사실. 요게 만약에 뭐 3V라고 합시다 그냥. 그러면은 얘가 뭐 1ohm짜리고 얘도 1ohm짜리 할게요. 이렇게 1ohm짜리라고. 3V 좀 그렇네. 2V라고 할게요. 2V라고 할게요. 잘 봐. 이게 쉬우면서 어려운 건데 2V라고 할게요. 얘가 1ohm이고. 그러면은 합성 저항은 얼마지? 합성 저항? 전체 저항? 전체 저항은 2ohm 아까 2ohm이라고 했죠, 그쵸? 2ohm입니다. 그러면 얘가 전체 2ohm이고 전압이 2V야.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전류는 I는 R분의 V야. R이 지금 2ohm이고 V가 2V죠. 그럼 1A의 전류가 흐르는 거야. 이해가 이거? 이렇게 하는 거? 그럼 여기를 지나가는 애도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지금 I랑 I1이랑 어떻다고 했어요? 비례야. 이건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전류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A 흐르면 여기도 몇 A 흘러? 1A 흐르는 거예요. 여기도 1A 흐르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가는 게 아니니까. 근데 잘 봐요. 여기에서 생기는 전압은 V는 뭐라고 했지 아까? R이지. 그러니까 V는 I가 1이고 R이 1이야. 그럼 V1은 몇 볼트야? 1볼트죠. 곱하기니까. 그쵸? 더하기 아니잖아. 그럼 여기는 1 곱하기 1이니까 여기도 몇 볼트야? 1볼트죠. 이거 두 개 더하면은 2볼트죠. 2볼트 원래 전체 전압이 2볼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써있는 거야. 이게 봐봐.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더한 것이 전체 전압이 된다. 얘가 1V 1V인데 합치면 2V잖아요. 전체 전압이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 연습을 여러 번 하시면 쉬워지고. 직렬 연결에서 전류는 똑같고, 직렬 연결에서입니다. 직렬 연결에서 전류 같고, 전압은 저항에 비례를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구해놓은 애들의 합과 같다. 여기랑 요거 합한 거가 전체 전압의 크기가 됩니다.
이게 한 번에 알기 좀 어렵고 좀 계속 연습을 하셔야지 알 겁니다. 자, 직렬 회로의 특징은 어느 한 전기 기구가 끊어지면 전체 회로가 작동하지 않아요. 이게 뭔 소리냐면 이제 이게 이렇게 연결해 놨어. 근데 얘를 껐어. 얘를 깼어. 그럼 가다가 길이 끊겼잖아요. 그럼 얘도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꺼지면 꺼지는 거예요. 회로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트리 중에 요즘은 또 안 그런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반짝반짝 하는 게 동시에 켜졌다 동시에 꺼졌다 하죠. 그러려면 이제 직렬 연결되어 있어야 돼. 직렬 연결. 그래서 이게 뭐 물론 이게 조금 이렇게 분배가 되어 있긴 하더라고. 아무튼 요거 하나가 깨지잖아? 그러면 요거랑 직렬로 연결되는 다 안 켜져요. 하나가 꺼지면 다 꺼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렬 연결돼서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한 줄 된 전구나 누전 차단기나 퓨즈 이런 애들은 직렬 연결로 쓰는 거고, 누전 차단기 이렇게 생긴 거 있어가지고 전기 끊는 거 있어요. 예, 그런 거나 퓨즈도 직렬로 연결해 놔야지 과전압이 흘렀을 때 이 기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퓨즈가 끊어지거든요. 예, 퓨즈 끊어졌는데 딴 쪽으로 연결된 길이 있으면 안 되지. 퓨즈나 누전 차단기나 한 줄도 연결된 전구 이런 애들은 직렬 회로입니다. 직렬. 그래서 중간에 하나라도 끊어지면 다 꺼지는 거 한꺼번에. 요건 아까 얘기했고, 전체 저항은 각 저항의 합이다. 전체 저항은 각 저항의 합이다. 자, 이게 쉬운 게 아니어가지고 좀 천천히 할 거예요. 관련된 문제가 좀 있나 보자. 7번 풀어져 있나요, 혹시? 아니요. 7번 안 풀어져 있어요? 7번. 일단 7번에서 10번은 지난주 수업 내용인데, 7번에서 10번 풀어볼게요, 일단은. 이것도 다 쉽지가 않아, 지금. 7번에서 10번 풀기. 됐어요? 하여튼 이게 문제를 풀어가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예. 문제를 여러 번 풀다 보면은 좀 알아. A, B, 이게 전구가 지금 A, B가 있는데, 요거는 전류계 말하는 거죠, 전류계. 전류가 이게 플러스 극이에요, 이게 마이너스 극이고,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흘러가요. 근데 여기 지나가고, 여기 또 지나가고, 여기 또 지나가는데, 어디로 이제 뭐 이렇게 새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이 쭉 흘러 나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물이. 여기 물레방아가 있고. 여기 지나간 물의 양이나, 여기 지나간 물의 양이나, 여기 지나간 물의 양이 어떠해야 돼요? 같죠, 그냥. 물이 어디로 간 거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 얘네들 전류의 세기는 A1이랑 A2나 A3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이 같아야 된다는 게, 전하의 양이. 그 다음에 A랑 B의 밝기는 이게 지금 동일한 전구이기 때문에 여기 지나가는 전류 똑같아. 근데 여기에 그러면은 밝기도 똑같은 거예요. 밝기도. 먼저 있다라고 먼저 있는 애가 더 밝은 거 아니에요. 전기 에너지 소모되는 건 똑같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에 도선의 단면을 지나는 전자들의 수는 모두 같다. 이거 맞아요. 이런 게 전하량이 보존이 돼서 그래. 전하량이 보존돼서 그렇습니다.
물론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나오는 건데 전자의 양도 똑같은 거 맞아. 디귿이 맞고요. 자, 전류를 측정하려면 직렬로 연결해 놔야 돼. 근데 직렬이 뭐냐면 이제 한 줄 연결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두 줄인 거지. 이렇게 와서 두 줄이잖아, 두 줄.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건 병렬 연결한 건데, 병렬 연결한 거는 전압계는 병렬 연결하는 게 맞아. 전압계는. 근데 전류계는 직렬 연결해야 되고, 이게 직렬이죠? 근데 요게 뭘 표시한 거냐면 플러스 단자야. 플러스 단자. 플러스 단자는 쭉 따라가면 플러스 극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 마이너스 단자 쭉 따라가면 마이너스 극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답은 요거 2번이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가 잘못됐냐면 여기는 저항이 하나도 없지. 저항이. 이거는 전류가 엄청 많이 흘러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망가져. 이거는 이러면은 전류계 망가집니다. 이게 저항이 없으니까 전류가 많이 흘러가지고, 초등학생들 실험할 때 이제 애들이 호기심이 많으니까 이게 건전지 요 전선을 여기 연결하고, 여기 건전지 끼우게 여기 전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거를 그냥 연결하거든. 이렇게. 그러면 사고 나면 전류가 엄청 많이 흘러. 엄청 뜨거워져 건전지가. 그래서 직접 연결하면 안 되고요. 저항이 중간에 하나라도 있어야 돼. 저항이. 저항이 하나라도 이렇게 있어야지 전류가 적당히 흘러. 근데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이게 단자가 잘못 연결되어 있어서 바늘이 거꾸로 돌아가요. 바늘이. 여기 이제 단자가 똑바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요거는 병렬 연결한 거기 때문에 얘도 병렬, 얘도 병렬이거든요. 이건 전압계면 돼. 전압계. 얘도 전압계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전압계는 봐봐요. 이 전압계죠? 전압계, 이거 전압계야. 전압계는 병렬 연결하는 거예요. 병렬 연결. 이 니크롬선 이 저항에 병렬 연결한 거고, 전류계는 쭉 연결한 거예요. 전류계는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의 세기를 측정해 보면 전압이 증가하면 전류도 증가를 합니다. 2번처럼 I랑 V는 비례관계에 있다. 이게 ohm의 법칙의 일부죠. 전압이 증가하면 밀어주는 힘이 세지니까 전류도 많이 흐르는 거예요. 답은 2번이고, 이런 식으로 반비례 관계가 되는 거는 여기가 만약에 저항이면 그러죠. 저항이면. 이거 반비례 그래프인 줄 아셔야 되는데, 반비례 그래프로 되는 거는 저항일 때 그렇습니다. 저항이 크면 전류가 조금 흐른다. 저항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오hm 단위를 사용하고요. 저항은 요거다. 이거 잘 모르겠잖아, 이거를. 그러면 일단 외운 걸 쓰는 거야. V는 IR. V는 IR이라, 이건 외우셔야 돼요. V는 IR. 그 다음에 R에 대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양변을 I로 이렇게 나누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게 약분돼서 없어지거든. 그럼 R은 어떻게 돼요? R은 I분의 V. 아니, 틀렸죠, 그쵸? 이게 잘 몰라. 그냥 보면 뭐 몰라 잘. 외워야지 하는 거지. 그래서 V는 IR이라고 하는 건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R은 I분의 V분의 한 번만 쓰면은 알아. 틀려서 2번이고,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저항의 정이고, 저항의 크기는 도선의 길이에는 비례해. 길어지면은 저항이 세죠. 단면적은 얇으면 저항이 세죠. 그러니까 단면적에는 반비례하는 거예요. 단면적이 크면은 저항이 작아지니까. 여기 맞고, 길이와 단면적이 같더라도 물질의 종류에 따라 저항이 달라. 이건 이제 비저항이라고 해요. 이건 비저항. 이거 다른 거 맞아요. 어떤 애는 전기가 많이 잘 통하고, 어떤 애는 전기가 잘 안 통하고. 자, 뭐 직렬 연결한 예가 없네, 보기에. 일단 직렬 연결한 거 배웠기 때문에 직렬 연결한 거를 좀 하겠습니다. 자, 20번 먼저 할게요. 20번. 요거 일단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물론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서 문제 풀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운데, 자. 일단 우리 배운 게 뭐냐면, 직렬 연결에서 전류가 어떻다라고 했지? 전류가? 직렬 연결은 전류가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흘러가는 게 그 양이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로 그냥 I만큼 흘러간다라고 하면 얘도 I만큼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저항이 있잖아, 저항이. 그러면 여기에 전압은 V는 아까 뭐라 했지? V는 IR이지. 그러니까 I 곱하기 R은 2지. 2.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여기에 전압은 V는 IR이죠. I는 I고 R은 3이잖아, 3. 그러면 이제 비율을 뭐라고 쓰면 돼요? V1 대 V2의 비율은 얼마냐? 2대 3이지, 2대 3. 그러니까 직렬 연결하되면 전류가 같기 때문에 전압은 V는 IR인데 얘가 일정한 값이야. 그러니까 저항이랑 전압은 비례관계가 되는 거예요. R이 커지면 V도 커지니까. 그러니까 전압은 저항에 비례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세요. 직렬 연결하면 전류가 같기 때문에 전압은 저항에 비례하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직렬 연결하면 전류가 같기 때문에 전압은 저항에 비례한다. 자, 병렬 연결도 이제 배운 다음에 마저 문제 풀어야겠네요. 병렬 연결은 저항을 이제 병렬 연결한다라는 것은 줄이 이렇게 그 도선이 오다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야, 이렇게 병렬은. 두 줄이 생기는 거죠, 두 줄. 두 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일단은 잘 봐. 전류가 예를 들어서 여기 뭐 3A만큼이 흘러왔다고 치자. 3A 흘러와요. 잘 봐요. 이게 여기 R1을 그러니까 1옴이라고 하고 요거를 2옴이라고 할게요. 2옴. 잘 봐. 3A가 흘러와서 이게 나뉘어지게 돼 있어. 줄이 두 줄이 됐잖아. 근데 2옴 쪽으로 많이 갈 것 같아요. 전류가 1옴 쪽으로 많이 갈 것 같아요. 전류가 어디로 많이 갈 것 같아요? 1옴으로 많이 가는 거지, 그렇죠? 왜냐하면 방해를 많이 하는데 일로 왜 많이 가? 그러니까 3A가 와서 잘 봐, 여기 2A 위로 가고 1A 밑으로 가. 이거 이해 가시죠? 그쵸? 저항이 큰 쪽으로 왜 굳이 글로 많이 가? 저항이 큰데.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구할 수가 있어요. V는 뭐지? IR이거든? 응? I가 2고 R이 1이잖아요. 그럼 몇 볼트예요, 얘가? 곱하기인데? 2볼트죠? 2볼트. 여기 2볼트 걸려. 그쵸? 여기는 V는 IR이야, IR. IR이면 1 곱하기 2죠? 그럼 얼마야? 2지. 2볼트. 자, 잘 봐라. 여기 전압이나 여기 전압이나 어때요? 위아래가 전압. 전압이 똑같다. 이게 되게 중요해. 병렬 연결에서는 모든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2볼트짜리거든, 2볼트. 2볼트짜리는 여기도 2볼트, 여기도 2볼트 걸려. 이거 엄청 중요해. 병렬에서는 전압이 같다라는 거, 전압이 같다. 근데 전류는 다른 거예요, 전류는.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각 저항에 반비례한다. 이거 봐봐요. V는 IR이고 I는 R분의 V야.
이게 전압이 같다면서, 그쵸? 그러면은 저항이 커지면은 전류는 어떻게 돼요? 작아지겠지? 그러니까 여기 반비례 관계. 그 다음에 각 저항에 나뉘어져서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전체 전류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합과 같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2A 흘러갔고 1A 흘러갔잖아요. 이거 두 개 더하면 3A지? 나중에 여기 흐르는 것도 3A야, 3A 여기. 왜냐면 여기 2A 흘러오고 1A 흘러오잖아? 합쳐지면 3A 흘러가거든요. 요거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합이 전체 전류다. 알겠죠? 그쵸?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이거는 지금 다 병렬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병렬. 병렬에서 전압은 요거나 얘나 같은 거고, 전류는 I1 더하기 I2 하면 전체 전류가 나오는 거, 전체 전류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병렬 회로의 특징인데, 하나의 전기 기구가 끊어져도 다른 회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얘가 깨졌어, 만약에 얘가 깨져도 연결은 여기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켜져 있어요. 뭐 밝아지거나 어두워지거나 이러지도 않아. 그냥 똑같아, 그냥. 병렬로 연결된 모든 전기기구에 같은 전압이 걸린다. 멀티탭이나 가정용 전기 배선은 다 병렬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직렬로 쓰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다 병렬로 써요. 여기 지금 텔레비전이랑 요 컴퓨터랑 같이 쓰는데, 텔레비전을 꺼도 컴퓨터 그대로 그냥 계속 쓰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멀티탭도 다 이게 병렬 연결하는 거예요. 코드 꽂으면 병렬 연결한 거야. 코드 꽂으면 병렬 연결한 거예요. 여기 얘 220V에 쓰고 220V에 쓰고 220V에 쓰는 거예요. 만약 이게 전압이 다르잖아. 그럼 엄청 골치 아파져요. 전압이 다르면 두 개 쓸 때는 뭐 220인데 세 개 쓰니까 뭐 180으로 줄어들고, 이러면은 엄청 골치 아파져. 자기 성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기 전압에 맞는 그 전압을 꽂아서 써야 되거든요. 여기 전구들 이렇게 쫙 켜져 있잖아요, 그쵸? 그럼 얘를 하나 예를 들어서 빼. 얘 꺼진다고 얘 별일 생겼어요? 전혀 안 생겼어요. 이게 병렬 연결돼 있어서 그래 다. 병렬 연결돼 있기 때문에 서로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거야, 독립적으로. 그래서 가정용 전기기구는 다 병렬로 되어 있는 겁니다. 직렬로 되어 있으면 하나 꺼면 다 꺼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자, 직렬에서는 있잖아요. 직렬에서는 R1이랑 R2랑 그냥 더하면 되죠. 전체 저항은. 근데 물론 요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은 I는 I1 더하기 I2니까 각각의 V는 I야. 그러니까 요거는 전체지, 전체. 이것도 전체. 요렇게 쓰면 되고, 요게 전압이 모두 같기 때문에 다 같으니까 요거를 R분의 1이라고 써도 돼. 양변을 나누니까 V로, 그쵸? 그럼 요렇게 바뀌죠, 이렇게. 이렇게 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요 의미가 뭐냐면, 잘 봐라, 이게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항을 병렬로 연결한다라는 것은 두께가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면 두께가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어요. 두께가 커진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얘가 2옴짜리로 치자. 얘도 2옴이야. 요 정도 두께면 2옴인데 요렇게 되면은 요걸 이게 붙여 놓은 거나 마찬가지거든. 이렇게 붙여 놓은 거나 마찬가지거든. 이렇게. 그러면 두께가 2배가 됐기 때문에 얘가 1옴이 돼. 응? 그러니까 두께랑 반비례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건데 2옴, 2옴 있으면 합치면은 4옴일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직렬로 연결하면은 2옴, 2옴 직렬 연결하면 4옴 돼. 2옴, 2옴 연결하면 4옴 됩니다. 근데 병렬 연결하게 되면 합성 저항이 2분의 1로 줄어요. 그래서 그게 맞나 이게 맞나 해볼게. 여기에다 시계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R분의 1 그럼 얼마야? 1이지 1. 물론 역수 취해야 되는데 역수 취해도 R은 1이지. 그쵸? 자, 다시 다른 거 해볼게. 요걸 4옴으로 해볼게요. 4옴. 원래 4옴짜리 두 개를 병렬 연결하게 되잖아? 그럼 2옴 돼. 되나 해볼게요. 요대로 식 써가지고 해볼게요.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R분의 1이다. 그럼 요건 더하면 4분의 2잖아. 그쵸? 그러면 2분의 1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이 공식에서 2분의 1을, 이거 R분의 1이 2분의 1이라 써져 있는 거잖아. R분의 1이 2분의 1이라 써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R은 얼마야, 그러면? 2지. 역수를 한 번 더 취해줘야 되거든요. 어렵지. 어려운데 또 문제 풀다 보면 이제 좀 이해가 갈 텐데. 학습용 체크 먼저 보겠습니다. 전기 저항의 크기는 도선의 길이에는 비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단면적에는 반비례합니다. 직렬 연결에서는 전류가 일정하는 거야. 전류가. 병렬 연결에서는 전압이 일정한 거고. 이거를 한 문장으로 좀 외우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직류 병압. 직렬 연결하면 전류가 일정한 거고 병렬 연결하면 전압이 일정한 거예요. 직류 병압. 직렬 연결에서 각 저항에 걸리는 무엇의 합이 전체 무엇과 같다. 전압의 합이 전체 전압과 같다. 병렬 연결에서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합이 전체 전류와 같다. 자, 계속 연습을 하다가 알 겁니다. 자, 이것도 다 어려워, 지금 사실은. 예. 일단은 11번을 좀 볼게요. 풀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서. 예. 11번부터 한번 16번까지 한번 고민을 좀 한번 해보시고 11번부터 16번 한번 해보십시오. 같이 할게요. 이거 좀 어려울 겁니다. 각 전압에 걸어줄 때 전류 변화인데 이게 전압이 3V 걸리면은 전류가 6A 흐른다 이 소리잖아. 그쵸? 그럼 이걸로 뭘 할 수가 있냐면 저항을 할 수가 있어요. 저항. V는 IR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V가 3이고 I가 6이야. RA라고 쓸게요. 그러면 RA는 0.5ohm이야. 얘가 0.5ohm이야. 0.5. 그럼 B도 똑같이 V는 IR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V가 6이죠? 6은 I가 2, RB라고 쓸게요. 이렇게. RB는 3ohm이야. 3ohm. 그래서 A는 0.5ohm짜리였고 B는 3ohm짜리였던 거예요. 3ohm짜리. 됐죠? 그래서 일단 저항 B 물어봤으니까 11번에
0.5 대 3 1 대 6이죠. 일단 답은 3번이고요. 알겠어? 그 V는 IR 써먹는 거예요, 자꾸. V는 IR을 쓰셔야지 이제 연습이 되면서 자기도 아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고. 지금, 근데 이거는 무슨 연결이에요, 이거는? 병렬이죠, 병렬. 병렬이기 때문에, 뭐 전체 저항은 물어보면 대답을 할게요. 전류 B. 이게 지금 1대 6이잖아. 그러면은 전류가 A로 많이 갈 것 같아? 뭐 B로 많이 갈 것 같아? A로 많이 가는 거예요. 6대 1로. 이거 이해가? 전류가 많이 가겠죠, 그쵸? 근데 병렬은 전압은 어떤 거야, 전압은? 같다고 아셔야 돼요. 4번입니다. 근데 진짜 같은 거 같아요. 왜냐면 V는 IR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 A에서 있잖아. 전류가 6이고 R이 1이니까 곱하면 6이고, B도 마찬가지죠. 전류가 1이고 R이 6이니까 곱하면 6이고 똑같은 거야. 답은 일단 4번. 4번입니다. 자, 저항값, 전류, 전압. 봐봐요. V는 아까 IR이지. R은 뭐지? I분의 V지, I분의 V. I분의 V. 이거 좀 어렵네. 이렇게 해서는. 그럼 이렇게 할게요. 전압이 같을 때, 봐봐요. 전압이 같을 때, 이렇게 해, 이렇게 따라서. 전압이 같을 때, 누가 전류 제일 많이 흘러요, 지금? A죠. 그럼 A가 저항이 큰 거야? 아니지. 그러니까 저항을 물어봤기 때문에 제일 조금 흐르는 애가 저항이 큰 거예요. 전압이 같을 때 전류가 조금 흐르면은 걔가 저항이 큰 거야. 알겠어요? 전압이 같을 때 전류가 조금 흐르는 애가 저항이 큰 거예요. 5번이 답이고. 자, 이건 무슨 연결이에요? 이거는 무슨 연결? 병렬 연결이죠? 병렬 연결입니다. A에 6A가 흘러가, 이렇게. 6A. 근데 B에 2A 흘러간대. 그럼 이게 1로 2만큼 가면은 밑으로도 2만큼 가나? 4만큼 가야지. 전하량이 보존돼야 되니까. 그쵸? 근데 여기 와가지고는 또 어떻게 돼, 이렇게 또. 합쳐지니까 6이죠, 그쵸? 그래서 지금 C, D 순으로 써야 되니까 4, 6 써야 됩니다. 답은 4번 고르시면 되고. 자, 전류계의 하나로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려고 할 때 A 또는 B에다가 전류계를 설치해야지 전체 전류를 측정하는 거죠? B나 C는 2나 4A만 딸랑 나오겠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A나 D에 설치를 해야지 전체 전류의 크기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16번. 이게 왔어, 이렇게 왔어. 위, 아래 나눠지잖아요. 그쵸? I1은 I2 플러스 I3. 이해가시죠? 개념이 중요한데, 병렬 연결에서는 전류가 이렇게 이 전류에 흐르는 양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도 쉽지 않은데 17번부터 22번까지 또 20번 빼고 한번 그래도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이것도 좀 같이 할게요. 자, 저항값이 모두 이제 같아. 예, 저항값이 같아요. R1, R2 저항이 같다 이거죠. 요런 애도. 네, 하나는 직렬 연결하는 병렬 연결하였다. 뭐 이렇게 뭐 숫자를 집어넣어서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저항을 그냥 저항의 크기를 그냥 R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R이라고. 저항의 크기를 R이라고 할게요. 나의 회로에 같은 전압을 걸어 주었을 때 각 저항 R1과 R3에 걸리는 전압의 비.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직렬 연결할 때는 요 전압과 요 전압을 더하면 얘가 된다 이렇게 배웠어. V1이랑 V2가 있으면 V는 V1 플러스 V2야. 얘가 V면 얘는 얼마여야 돼 얘는. 그러니까 얘는 이게 크기라고 보시면 V면 얘는 2분의 V 전압 걸리는 거야 여기. V1은 2분의 V가 걸리는 거예요. 얘도 2분의 V. 두 개 더하면 V. 응? 근데 병렬 연결은 전압의 크기가 어때? 달라? 병렬인데? 병렬은 전압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걸리는 것도 V, 여기 걸리는 것도 V. 그러니까 V1 대 V3가 2분의 V 대 V야. 그럼 이제 V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냥 정해준 값이기 때문에 똑같은 값이니까 약분하면 1대 2가 되는 거지. 1대 2. 양변에 2V, 뭐 2를 곱하고 V는 나눠주면 되니까. 뭐 알 것 같아요? 요거를 좀 숫자를 넣어가지고 진짜 그런가 볼게. 얘가 뭐 2V라고 할게. 그냥 2V. 예. 얘가 2롬이라고 할게. 2롬. 2롬이라고 할게. 2롬. 여기에 걸리는 전체 저항 얼마지? 전체 저항? 2옴이지, 그쵸? 전체 저항이 2옴이야. 잘 봐. 계산해 볼게. V는 IR입니다. V는 IR. V는 IR. V가 2고, I는 모르겠고, R은 2야. 그럼 I는 얼마야? 1A죠? 1A야, 그쵸? 네. 여기가 1A 가요. 1A. 그럼 이거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V는 IR이니까 1 곱하기 1이니까 얼마? 1V지, 그쵸? 여기도 1V. 똑같이 해볼게. 여기가 2V인데 여기가 1옴이고 1옴이야. 근데 여기에 전체 저항이 얼마일까 이게? 2일 것 같지? 2가 아니야. 2분의 1옴이야. 왜냐면 병렬 연결했죠. 그럼 두께가 두꺼워지거든요. 2배로. 그럼 저항이 원래 1인 거에 비해서 2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전체 저항이 2분의 1이야. 2분의 1. 그러면 잘 봐라. V는 IR에서 V는 IR. 그럼 전류는 얼마 걸려요? 전류는? 전류. 이게 똑같으려면 전류 얼마여야 돼 이거? 2야? 2면은 안 같잖아요. 4잖아 4. 4A죠? 맞아요? 여기 4 들어가지 똑같잖아. 그럼 4A가 와서 위로 얼마 가겠어요? 3과 1, 1인데? 똑같은데? 2A 가죠? 아래도 2A 가죠? 그럼 여기는 몇 볼트겠어요? 몇 볼트? 2V죠, 2V. V는 IR. 2V죠? 똑같잖아. 2 똑같잖아. 그래서 여기는 1V고 여기는 2V니까 1대2 맞죠? 맞아요. 1대2 맞아. 가와 나의 연결 방법. 가는 직렬 연결이고 나는 병렬 연결이고 가의 각각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 같다. 직렬 연결은 전류의 색이 어때야 돼? 같은 거죠. 예, 직렬 연결은 나의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 크기 같다. 나 병렬인데 병렬 전압 같은 거야. 나에서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합은 전체 전류와 같다. 맞아. 5번.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 합치면은 전체 전류가 나와야 되지. 5번이 답이고요. 자, 요거는 이제 병렬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병렬. 이것도 병렬. 각 기구는 병렬 연결되어 있는 거고, 병렬 연결되어 있으면 전압이 같은 거, 전압. 모든 전기기구에 같은 크기의 전압이 걸린다. 이게 맞고요. 전기기구를 많이 사용할수록 전체 전류가 약하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잘 봐라. 이게 만약에 두 개를 써요. 그러면은 요로 가는 거 합쳐가지고 전체 전류가 흐르는데, 이게 만약에 이게 100옴짜리라고 할게. 100옴짜리 두 개를 연결했어. 그럼 저항이 얼마일까요? 저항이. 그러니까 200일 것 같지? 200이 아니라니까. 왜냐하면 병렬 연결했지. 병렬 연결. 그러면 두께가 두꺼워지니까 100의 반이 되는 거야. 이게 전체 저항이 50옴이 되는 거야. 하나 더 연결할게. 이렇게 100옴짜리. 그럼 전체 저항이 얼마일 것 같아요? 300일 것 같지? 근데 100의 3분의 1인 거야. 하나 더 연결할게. 그러면 몇 옴일 것 같아요? 전체 저항이. 400? 100의 4분의 1인 거야. 4분의 1.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이게 두께가 이렇게 두꺼워지면 저항이 어떻게 돼야 돼? 두께가 두꺼워지면 저항이. 두께가 두꺼워지면 저항이 작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병렬 연결할수록 저항이 작아지는 거야. 만약 이거 100개를 연결해. 100개. 100개가 100개 있으면 만 옴일 것 같은데 1옴이야. 희한하게도. 100개가 만약에 100줄이 있어. 그러면은 엄청 두꺼운 줄이 생겨가지고 전류가 금방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연결할수록 저항이 작아져요. 봐라. 전기기구를 많이 사용할수록 저항이 작아져. 저항 작아지면 전류는 많이 흐르는 거죠. 저항 작아지면. 그러니까 많이 꽂아서 쓰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기 많이 꽂아서 쓰잖아? 그러면 저항이 작아져서 여기에 전선에 전류가 많이 흘러가지고 이게 타. 이거 불나. 응? 그러니까 한꺼번에 너무 많이 쓰면은 그 멀티 콘센트에 너무 많이 쓰잖아. 그러면 그 전선이 타. 전류가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하나가 고장나면 모든 전기기구 사용할 수 없다. 아니죠. 이거 빼도 이거 다 써. 자, 20번 아까 하긴 했고요. 21번에 1옴과 2옴이 걸렸습니다. 1옴에 걸리는 전압은 3V다. 이게 무슨 연결이야? 병렬이지, 병렬. 병렬 연결하게 되면 뭐가 같아? 전압이 같은 거, 전압. 응? 직류병합. 직렬 연결하면 전류가 같고, 병렬 연결하면 압력이 같은 거예요, 전압이. 그러니까 9V니까 여기 9V 걸리는 거야. 여기다 일단 9V라고 쓰세요. 9V. 기억은 틀렸고, 그러면 여기에 저항과 전압을 아니까 뭘 알 수가 있냐면 전류를 알 수가 있어요. 전류. 전류. V는 IR10 그대로 쓰시면 돼. V는 IR. 그럼 전류, 여기에 전류 얼마 흐르는 거야? I는 얼마야? I 9잖아요. 9A 흐르는 거예요. 9A. 여기에 흐르는 전류 구할 수 있어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 V는 IR. R이 2네. 그럼 전류 얼마 흐르는 거예요? 4.5A 흐르는 거예요. 4.5A. 맞아?
근데 여기 9A 나오고 4.5 나와서 여기를 지나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여기는 13.5 암페어 흐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옴에 흐르는 전류는 4.5 암페어 맞아. 이거 V는 IR 쓰면 아는 거예요. V는 IR을. 두 저항에 흐르는 전류색이 같다. 그렇진 않죠. 전압은 같은데 저항이 다르니까, 전류랑 전압은 반비례 관계 있으니까 저항이 큰 애가 전류가 조금 흐르는 거예요. 2번이 답이고, 1옴에 흐르는 전류와 1옴에는 아까 전에 내가 9A 계산했죠, 그쵸? 9A고 전류계는 13.5죠. 왜냐면 1옴에 흐르는 거 위쪽으로 간 애가 9A고 아래쪽으로 간 애가 4.5니까 더하면 13.5가 되는 거죠. 맞아요? 잠깐 쉬었다가 실력이랑 서술형도 해보겠습니다.